자, 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. 예, 첫 번째 이슈는 이낙연 경선 결과 수용 향후 행보론입니다. 자, 지난 주말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정이 됐지만 2위인 이낙연 전 대표의 반발로 계속 그 당내 혼란이 이어졌었는데, 자, 그런데 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이 전 대표가 승복 의사를 밝히면서 가까스로 봉합이 된 것 같은데, 자,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는 이번 경선에서 이 중도 사퇴한 이 정세균 전 총리와 그 김두관 의원이 얻은 표를 무효표로 처리해 아예 최종 개표에서 빼버리는 게 맞냐 이거였는데, 네.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당원에 대한 이제 최종 권한, 그러니까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당무위원회에서 이 무효표 처리에 문제가 없다라면서 이재명 후보 선출을 최종 확인한 그게 이제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예. 자, 그럼에도 당장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은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하겠다면서 반발이 상당한데, 그런데 이제 이 전 대표는 승복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. 예, 당무위 결과가 나온 지 2시간여 만에 이 전 대표가 그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라고 해서 공식 입장을 이제 밝혔죠. 무효표 처리를 두고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했지 않습니까? 예. 그 사선의 그 서른 의원은 아예 그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, 그런데 이렇게 승복 의사를 밝힌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예, 일단 이 반대의 명분이 없었습니다. 이 결선 투표를 가냐 안 가냐를 떠나 이재명 후보가 일단 10% 넘는 차이로 이낙연 전 대표를 이긴 건 맞고요. 네. 또 무효표 처리 문제도 이미 선관위에서 유권에서까지 나온 이 다툼의 여지가 좀 적었던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당 안팎의 분위기 역시도 이제 이낙연 전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는데요. 이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이의 제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다라는 걸 공식화했고요. 심지어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정치적으로 승복해야 된다라는 이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. 네. 거기에 이제 청와대 역시 경선 직후 이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요. 사실상 이 전 대표가 그 일부 지지 의원들을 빼고는 이 고립무원의 상황이 됐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혹시 모를 이재명 후보의 낙마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소위 이제 명락대전이라고 해서 정말 네. 첨예한 갈등을 겪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으로 완전히 결합을 하기에는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이제 얼만큼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 용광로처럼 이 당내 모든 인사들을 포용할지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. 네. 다만 지금 대장동 의혹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. 특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비리 혐의가 점차 이제 구체화되고 있고,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장동 수사 진행에 따라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가 갈 수 있다. 그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가 그 대안으로 교체 투입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. 네. 특히 이낙연 캠프의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 서른 의원도 이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, 그러니까 야당 책임이라는데 동의하는 국민들보다는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라는데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더 많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는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.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이의 제기가 이제 거부된 상황에서 또 집요하게 매달리면 이 경선 불복, 이 프레임에 갇히는 것보다는 이제라도 승복을 하고 당의 원로로서 역할을 하는 게 나중이라도 이 대선 후보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,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결국 그 대장동 의혹 수사가 여권 내 대권 구도의 판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, 예. 그런데 일단 아직까지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의혹만 있는 거죠, 그냥.
남은 수사 과정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노원 세모녀 사녀, 그러니까 세모녀 살해 예.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입니다. 자, 노원구 새 모녀 사건의 피고인인 김태현이 지난 12일에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. 이 사건 전형적인 그 스토킹 살해 사건인데 먼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. 예, 이 사건은 이 김태현이 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이 피해자 가족 중 이 큰딸을 뭐 거기서 알고 이제는 한 세 번 정도 이제는 만나서 뭐 이제 서로 좀 안면이 있고 좀 친해졌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들과 이 그 큰딸과 이제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고 이 피해자가, 그러니까 이 큰딸이죠, 더 이상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자 이 김태현이 계속 공중전화로 연락을 하고 또 지인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 만남을 계속 시도했고요. 네. 정말 소름 돋게도 이 피해자가 찍은 그 SNS 속 사진에서 이 피해자가 이제 택배 송장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송장의 주소지를 이제 파악한 후에 주소지까지 찾아와서 뭐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피해자가 이제 아예 응대를 하지 않자 그에 대한 이제 배신감으로 피해자 그 가족들을 이제 무참히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. 예. 검찰은 그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태현에 대해서 이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. 형량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? 일단 양형상으로는 사형이 더 부합을 하죠. 사형에. 우선 대법원 양형 기준상 2명 이상 이제 살해에 해당하고요. 뭐 유족과 당연히 합의도 안 됐고요. 또 범행 자체도 너무 잔혹하고 그리고 너무 계획적으로 저질렀습니다. 근데 이제 우리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형 선고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, 그러니까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.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 집행이 안 되는, 뭐 심지어 뭐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이제 2005년 그리고 강호수는 2009년 사형을 선고받고도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안 돼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사실상 사형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니까 이 법원 역시도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, 뭐 이번 판결에도 이런 내용이 또 있고요. 그 세계 최대 인권 단체인 그 국제 앰네스티에서도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사실상 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뭐 우리나라가 이제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이 지존파 일당 6명을 포함해서 총 23명의 이제는 흉악범을 이제는 사형 집행한 후에 지금껏 사형 집행이 전혀 없었습니다. 20년이 훨씬 넘었지만 일단 세계적으로 보면요, 총 133개 국가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. 사형 집행국은 뭐 중국, 베트남, 뭐 북한,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,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, 그리고 일본 정도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. 심지어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형제 폐지가 이 유럽연합 가입의 조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사형제 폐지가 뭐 세계적인 추세는 맞지만 그래도 김태현 같은 이런 끔찍한 가해자,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을 하면 사실 국민 정서상 야 이거 사형제도 좀 부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라는 이런 여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고 나서부터 더 이 살해 사건이 더 이게 잔인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언젠가부터. 예,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유영철, 강호순 같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, 그러니까. 사실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죠. 분노할 일이죠. 참 무엇보다 이 유족들의 분노가 클 것 같은데 일단 그 유족 측이 항소를 강하게 원하는 만큼 검찰도 당연히 항소를 할 것 같은데요. 이 노원구 새 모녀 사건에 과연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자,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